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여러분의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권민정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세상만큼이나 진화하는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인생 설계를 위한 원픽, 저희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한 라이프 팁을 통해서 생애 주기별 단계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생한 정보와 꿀팁을 주실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 안수연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수연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보험이 있다면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수연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이런 보험이 있다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험 있으시죠? 보험 가입 왜 하셨나요? 혹시나 나한테 어떠한 일이 생길까 봐, 혹시 만약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보험 가입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나한테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이라는 이런 if 때문에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정 기간에 이런 비용을 발생을 할 때 없어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내가 위험을 감수하지만 이게 자산으로 늘어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대부분의 보험은요. 내가 보장을 받는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 없어지는 비용고로 남는 게 보험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보험은요. 내가 보장도 받으면서 자산으로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이런 보험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월세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A라는 집은요. 보증금 5천만 원을 내면 매달 30만 원이라는 돈을 냅니다. 그리고 B라는 집은요. 5천만 원을 내는데 매월 월세를 85만 원 냅니다. 하지만 B라는 집의 집주인은요. 나갈 때 냈던 월세를 다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집을 어떠한 곳에 살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전 심리가 강해서 저 같으면 낸 돈을 약간이라도 돌려주는 쪽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0940 세대 보험 가입률이 낮습니다. 왜일까요? 아마 30대나 40대 분들은요. 건강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적어도 나이 들어서나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보험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40대 이후에 들어오면요. 특히나 60대 분들은 19.8%가 되도록 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30대, 40대 분들은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걸까요? 이 수치는요. 2010년부터 19년까지 한 10년간의 수치인데요. 왜 이 3040 세대들은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걸까요? 요즘 신종어 중에요. 3포 세대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 3포 포기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3포 포기는 뭐냐면요. 바로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입니다. 이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한 세대를 바로 3포 포기 세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더불어 5포 포기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 뭐냐면요. 취업도 포기하고요. 이런 주택도 포기한 세대를 바로 5포 포기 세대라고 합니다. 더불어 7포 포기 세대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요. 인간관계도 포기하고요. 내 꿈도 포기하는 거를 바로 7포 포기 세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최대 취업난이기 때문이죠. 요즘 점점 사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20대 같은 경우는요. 더 취업하기가 힘든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런 포기한 이유를 한번 설문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다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 가장 적은 이유는요. 내 가난을 물려주기가 싫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리고 취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꿈을 포기한다. 가장 많은 이유는요. 수입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이런 3포 세대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꿈은 가져야지만 더 큰 희망을 갖고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20대부터 3포 포기 세대, 5포 포기 세대가 있으면 정말 희망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돈이죠.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우리 돈이라는 거는 꼭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결혼도 해야 되고요. 또 주택도 필요하죠. 그리고 교육 꼭 필요하죠. 그리고 은퇴, 나의 노후도 필요합니다. 이런 결혼이나 주택, 교육, 은퇴 자금에 있어서는 내 부모님이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스스로 취업을 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돈에 관련돼서는 꼭 필요한 자금이고 부모님이 준비하시든 내가 준비하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가 있지만 이런 갑자기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내가 이런 요양 상태가 이르거나 아니면 갑자기 실직 상태가 되거나 이거는 누구나 예측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비해서 보험이라는 거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우선순위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실손보험이죠. 왜냐? 내가 낸 돈에서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래도 사망일 겁니다. 종신보험 준비해야죠. 하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높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는 알지만 망설여지는 게 바로 종신보험이죠. 그리고 암보험 가장 큰 리스크죠. 암은 누구나 걸릴 수가 있고 앞으로 더 점점 오래 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왔다 갈 수 있는 게 바로 암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보험도 필요하고요. 내가 살면서 아프거나 다칠 거에 대한 건강보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중대한 질병에 대비한 이런 CI보험도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한 간병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보험이 다 필요한데 이런 거를 하나로 준비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런 각각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각을 준비하자니 너무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 딱 2가지만 고른다면 어떤 걸 먼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가장 큰 리스크는 사망일 겁니다. 하지만 이 사망에 대해서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살았을 때가 중요하지. 나 죽어서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요즘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이지만 내가 가족이 있다면 사망이 첫 번째겠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장 내가 살았을 때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선택이 제일 중요할까요? 건강보험이겠죠. 그러면 건강보험을 내가 보장을 받으면서 없어지는 비용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보장도 받으면서 차곡차곡 쌓이는 자산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의 플랜은요. 보장도 받으면서 없어지는 보험이 아니고 차곡차곡 자산으로 쌓이는
플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젠가 한 번쯤은 왔다 갈 수 있는 게 바로 암입니다. 우리가 3명 중에 1명이 암이 걸릴 수 있다고 흔히 말씀들을 합니다. 3명 중에 1명이 암이 걸릴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병이 바로 암이죠. 그러면 바꿔서 말한다면 3명 중에 2명은 암이 안 걸릴 수도 있네요. 만약 내가 보험을 준비했는데 다행히 암이 걸렸어. 그러면 나는 보상을 받으니까 내가 낸 돈보단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땡큐. 이게 좋은 일인가요? 아프잖아요. 그럼 좋은 일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내가 보험금을 냈는데 암이 안 걸렸어. 그러면 이 돈이 아깝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오늘은 암보험으로 1억 원을 한번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남자분입니다. 40세 남자 기준이고요. 20년 동안 1억 원을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 30세 분 같은 경우는 16만 원대, 40세 남자분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 50세 남성분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 보험료를 내야지만 1억 원이라는 보험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성은 훨씬 저렴하네요. 왜 이렇게 보험료가 비쌀까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내가 적어도 최소한 100세까지는 1억 원이라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보장은요, 내가 납입을 하고 나중에 보장이 끝난 이후에는 내가 이 보장 필요 없어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대 50%예요. 만약 내가 암이 안 걸렸어. 그러면 여기에서 반 정도밖에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 암이 걸렸다 하면 1억 원은 받겠죠. 그러면 적어도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3명 중에 2명은 암이 안 걸리는데 그러면 내가 낸 돈의 반은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150% 자산으로 낳는 암보험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물론 아까보다 보험료는 약간 높습니다. 30대 남성분 20만 원대입니다. 40대 분들도 20만 원대예요. 50대 분은 약간 더 높죠. 30만 원대입니다. 물론 여성분은 10만 원대, 20만 원대예요. 하지만 이 보험은요. 내가 보장이 끝나서 내가 싫다고 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내가 낸 돈보다 더 얹어서 50%는 더 높게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장은 보장대로 받을 수가 있고 적어도 내가 원치 않은 내가 낸 돈보다 더 돌려받는다면 어떨까요?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없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낸 돈보다 더 돌려받는 거. 이게 더 자산으로의 가치가 더 있는 게 아닐까요? 더 중요한 거는요. 요즘 많이 생기는 여성의 일이죠. 유방암. 또 남성 4위입니다. 전립선 암의 진단을 받는다면 납입 중에 혹시나 진단을 받는다면 더 이상의 보험료는 납입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보험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까 비용으로 없어지는 보험료는 이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내가 약간 이 보험료보다는 약간 높긴 하지만 150%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이 노란 색깔의 보험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가 걸릴지도 모르고 안 걸릴지도 모르는 암에 대해서 없어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더 돌려받는 게 나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발생률이 증가한 질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갑상선이나 뭐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만 요즘 빠르게 올라가는 질병이 뭐냐면요. 여성은요, 바로 유방암이고요. 남성은 전립선암입니다. 왜 이렇게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증가하고 있을까요?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남성의 경우는 전립선암이 예전에는 정말 그 아래 10위나 8위였다면 지금은 남성암의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납입 면제 조건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리스크가 사망이었죠. 내가 사망만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러면 사망으로 1억 원을 그냥 준비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 사망으로 준비하는 중에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8천만 원을 먼저 선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사망값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나는 2천만 원 하기보다는 다른 조건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이 조건은요. 암진단 80%와 암진단 100%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조건은 약간 보험료가 더 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1억 원의 사망과 암을 동시에 갖고 갈 수 있는 하나의 1+1의 효과의 보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암보험을 따로 준비하자니 아까 16만 원대였죠. 30대 분. 또 사망 또 준비할 수가 훨씬 더 많은 돈이 들겠죠. 하지만 이 보장은 암 1억 선지급 받으면서 혹시나 암 진단 받아도 나중에 사망이 3천만 원이 남으면서 토탈 1억 3천만 원의 보장을 받고 갈 수가 있는 플랜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변액이기 때문에 만약 수익률이 높아진다 하면 사망이 1억 3천이 아니고요. 1억 5천, 2억까지 계속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도 늘어나고 이런 진단금도, 암진단금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성한테 1위죠. 유방암. 그리고 남성 4위인 전립선암의 진단을 받은다면 더 이상의 보험료는 납입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달, 매달 들어갈 때도 많은데 암보험하고 종신보험 둘 다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보험을 동시에 하나로 준비하면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매달 차곡차곡 늘어나는 자산을 경험한다면 훨씬 더 든든한 보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을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이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보험이야 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안수연 전문가님께서는 강의를 통해서 이 보장도 받으면서 자산도 150% 쌓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굉장한 꿀팁 많이 선사를 해주셨는데 오늘 강의 꿀팁 핵심만 모아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선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겠죠. 그 선택 아직도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지신다면 지금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의 고급 정보 알려주실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 김경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고요. 이어서 이 안수연 전문가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보험 준비 순서입니다. 보험을 준비하는데도 올바른 순서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빈틈은 채우고 위험에 대한 준비를 하는 보험 준비 순서, 어떠한 노하우가 있는지 관련해서 김경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험하면 어떤 게 먼저 궁금하실지 아무 조건 없이 그렇죠. 뭐가 궁금하실까요, 아나운서님? 아무 조건 없이 최대한 보장은 많이 그리고 좀 돈은 적게 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험이 하나도 없는데 제일 최저의 비용으로 네. 크게 보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처음으로 보험 가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가 궁금할까? 이런 기준에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이 보험의 초심자에게 필요한 보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사례는 보통 엄마들이 아기를 가지면 우선 태아보험은 무조건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자녀가 이제 영유아, 초등학교 이렇게 갈 때도 혹시 모르니까 보험은 이제 할머니가 해주던 엄마가 해주던 하나씩 하거든요. 네. 그러고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특별한 병이 없으면 잊어버려요. 돈만 내고 있다가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거나 사회에 진출하면 얘가 보험이 어떤 게 들어져 있지? 이거를 이제 얘가 이거 가지고 끝까지 어른 될 때까지 가져가도 되나? 요때 한번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2년 전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했다가 큰 질병 없이 그냥 그거 보험 하나로 실손보험, 암보험 전체 모든 게 다 된다. 이런 걸로 16만 1,000원짜리를 12년 동안 납입을 하시다가 20년 더 내고 100살까지 보장만 받으면 돼. 이렇게 지금 내용이 보이시죠? 위에서 4줄까지는 중대질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것처럼 중증 질환처럼 여겨지는 게 4줄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상해 질병 이렇게 두 개 나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흔하게 알고 있는 실손보험이에요. 병원에 가서 병원비 내면 그 병원비 낸 영수증을 갖다 보험회사에 제출했을 때 내가 실제로 결제한 거에 한 80~90%에서 돌려받는 이 실손보험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전통형 통합보험 형태로 이거 하나로 아기 어렸을 때 100살까지 쭉 가입하려고 해주신 건데 아나운서님께 두 번째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한 달에 보험료가 네. 16만 1,000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저렴한 느낌이세요? 살짝 어떠실까요? 살짝 부담이 좀 되는 정도인 그쵸. 것 같은데요. 저렴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싸다 이런 느낌 안 네. 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엄마로 빙의를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12년 전에 이 정도면 크고 제대로 우리 아이 이거 하나면 제대로 끝까지 빵빵하게 해줬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장 내용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반암일 때는 5천만 원, 그다음에 소외감을 제외한 거는 1,000만 원, 그리고 유사암 500만 원. 일단 이 두 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이 말이 참 어렵고 약관은 더더구나 너무 졸려요. 그래서 맞아요. 네. 이거 이제 이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졸린 보험을 알아듣기 쉽게 저희가 번역을 해석을 해주는 이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유사암이라고 하면 왠지 암은 아닌데 암처럼 보이는 그런 건가?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일반암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서로 말 안 해도 알고 있는 묵시적으로 얘기하는 그 암. 예를 들면 위암,
뭐 대장암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일반암이에요. 그런데 이게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일반암 걸렸을 때 5천만 원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당시로서는 되게 크게 가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암보험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되게 큰 보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2년 전에 5천만 원을 준비를 했으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조금 다시 짚어볼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 그 혹시 냉장고 양문연으로 열지 않는 위아래로 여는 냉장고 네. 기억 있으세요? 위아래로 여는 거요? 네. 아직도 좀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트렌드가 요즘은 양문형으로 많이 바뀌죠.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도 예전에는 충전기에다 꽂는 거 별로 상상을 못했는데 몰랐죠, 아예. 요즘은 뭐 하이브리다, 수소,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 네. 이게 기술 개발이라든지 사회 환경, 그다음에 삶의 질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트렌드가 바뀐다는 건요. 곧 유행을 뜻하는 것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바뀌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유사암이 이렇게 작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작년 재작년, 작년은 유사암, 소외감 이런 전성시대였는데 지금은 너무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 이 정부에서 뭐 기관에서 막 통제를 하고 이 정도로 유사암이나 경계성 종양 이런 것들을 막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갑상선암이나 자궁경부암 이런 것처럼 암으로 가기 전에 혹은 암으로 뿌리 내리기 전에 빨리 발견한 것들은 유사암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암보험하면 그냥 다 암이라고 생각하지 어떤 암은 5천만 원인데 이거는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못 받아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에 제 눈에 확 들어온 거는 뭐냐면 좋은데 보험료가 일단 부담스럽구나. 두 번째, 이 모든 거를 일반암이라고 생각하기 쉽겠네. 이 자녀가 아나운서님처럼 부모님이 가입을 해줬는데 내가 이제 물려받아서 관리해야 될 때가 왔는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일반암은 5천만 원이야, 유사암은 1,000만 원이야. 이거 구분할 수 있을까? 구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3번, 4번,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특정암, 재진단암 이렇게 써 있는데 머리가 더 아파져요. 일반암, 유사암 구분 인제서 하는데 특정암은 대체 뭘 특정하다고 하는 거야? 재진단은 약간 느낌은 있어요. 암이 재발하면 재진단암인가? 예, 그거는 맞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특정암은 뭐냐면 돈이 많이 드는 어떤 질병들을 암에 있어서 각 보험회사마다 어떤 회사들은 뭐 간암, 폐암, 백혈병을 특정암으로 정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일반암과 더불어 특정암을 추가로 복층 설계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시는데 이게 좀 헷갈리죠. 어떨 때 8천만 원 받아? 어떨 때 5천만 원 받아? 어떨 때 1,000만 원 받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진단 암은 회사마다 차이점이 많아서요. 맨 처음에 걸렸던 암이 재발하면 그건 제외할 거야. 이런 재진단암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이는 해주는데 원발암은 안 해준다. 이런 복잡한 용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진단이라는 게 조건을 맞춰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에도 보면은 왜 밑에 당구장 표시 조그맣게 돼 있는 거는 우리 텔레비전 보면 말이 엄청나게 빨리 휙 지나가거나 아니면 종이로 봤을 때 글씨가 너무 작거나 이런 것들이 재진단암이 뭔지 특정암이 뭔지 써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보험은 심플하고 그다음에 바뀌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내가 진짜 병원 갔을 때 돈만 잘 받으면 되잖아요. 이거 복잡하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암 걸리면 많이 받고 치료할 때 치료비 많이 받고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4번으로 넘어와서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있는 보험을 잘 아셔야 앞으로 어떻게 바꿀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유지를 할지 보장을 어떻게 챙길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옛날 보험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 보면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이라고 네 번째 줄에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뇌졸중은 뇌졸증 아니고 중인데요. 뇌에 피가 터지거나 해서 어떤 증상이 오면 왜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뒷목 잡고 쓰러지셔가지고 휠체어 타고 나오시는 보통 이것처럼 아버님들이 회장님들 예, 연세 드신 고혈압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뇌에 문제가 생기니까 몸이 마비될 정도의 뇌졸중으로 몸에
신경학적 결손이 와서 마비가 된 상태여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급성심근경색도 하고 가슴을 잡고 쓰러지셨는데 심근경색의 비가역적인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이런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보험금을 받는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어린이 12년 전에 영유아 때 보험 가입한 건데 물론 뭐 나중에 보장받으려고 했지만 요즘 30대, 40세에 가벼운 뇌경색, 네. 뭐 뇌출혈은 아니지만 스트레스성으로 가볍게 막혔다가 뭐 깨끗해지고 그리고 혈관도 뭐 심장도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전에 부정맥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벼운 뭐 이런 질병들이 더 빨리 발견되거든요.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20세 이상부터 해주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조기 발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요. 60, 70대 이상 되셔서 진짜 중증으로 병원에 가면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친구가 아직도 20대밖에 안 된 친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장을 받기에는 확률적으로 너무 낮아요. 그리고 보험료는 비싸고 게다가 또한 문제는 뭐냐면 이 12년 전에 실손보험 여기 같이 있는데 요즘 제가 이제 최근에도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옛날 실손보험 갖고 있는데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 이거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단독 실손보험만 한 달에 17만 원 내라 그러면 아나운서님 부담스럽네요.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실손보험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렇죠. 전체가 힘들잖아요. 17만 원도. 병원에 자주 가세요? 자주 안 가죠? 그죠? 근데 병원에도 안 가는데 나는 17만 원씩 내야 돼. 이거 유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다 이거 다 이제 모두 다 공통적인데요. 보험금을 받는 사람, 병원에 잘 안 가서 보험금을 못 받는 사람, 밑에 나와 있는 이 두 실손보험은 여러 사람들을 통합적으로 통계를 내서 이 수가를 매기기 때문에 나 병원에 안 가는데도 그냥 덩달아서 높은 요율을 적용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하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뭐 1세대 실손, 4세대 실손, 3세대 실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바꾸는 게 정상이다? 안 바꾸는 게 능사다. 이렇게 말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제 지인처럼 한 달에 병원비를 몇백만 원씩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 거면 17만 원이라도 내야죠. 그런데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건강해서 병원도 안 가는데 매달 17만 원씩 내면 1년이면 한 200만 원 정도 그냥 없애는 돈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저는 실손보험을 전환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 경우도 아직 어리고 병원을 잘 안 갔고 그리고 건강하고 병원을 잘 안 간다면 굳이 다른 사람들이 보험금을 받은 거를 높은 거를 내가 적용받아서 갱신할 때마다 이거 언제 또 오를 거야 이런 걱정할 거면은 차라리 저는 바꾸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험은 너무 좋은 걸 해놨는데 이 보험 상태로 70대에는 너무 좋은 보험이에요. 그런데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좋은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아깝지만 이거는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목조목 옛날 걸 따져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따져봤으면 앞으로 전략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순서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1번은 단독 실손보험은 4세대 실손 이렇게 전환하는 게 이렇게 대학생 같은 경우는요. 6,000원, 7,000원도 안 할 거예요. 한 달에 그냥 돈 10,000원짜리, 7,000원짜리 순수 보장성 실손보험으로 바꾸시고 큰 돈 들 때 도움받는다 생각하셔서 실비는 일단 그렇게 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암하고 뇌혈관, 심혈관 이런 것들을 중증 질환이 되기 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뇌혈관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심뇌혈관, 심장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이 안구까지도 아주 세세한 아주 작은 혈관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꼭 터져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 말고 그러기 전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유사암에도 조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금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줄에 보이시는데 산정특례라는 혹시 용어가 보이십니까? 산정특례는요. 요즘 암이나 뇌 문제, 심장 문제 생겨서 병원 가시면 병원비 많이 안 내요. 왜냐하면 중증 질환자로 등록이 돼서 산정특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는 5%만 내고 95%를 국가에서 해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암 걸려서 제 가족들도 병원에 가보니까요.
병원비 결제하는 거 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뭐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좋은 걸 해드려야 된다거나 뭐 도구를 뭐 여러 가지 한약도 먹고 싶고 좋은 것도 하고 싶고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암 환자는 하고 싶지만 건강보험공단이나 병원비는 아니거든요. 이거 다 실비해서 못 받는 거는 그래서 진단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좀 더 퀄리티 높은 혹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안 해주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들을 받으셔야 빨리 완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저는 지금 시대에서는 최선이라고 말하지만 자동차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콘센트에다 꽂는 거 저 상상도 못 했는데 지금은 너무 일상화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보험도 한 번 해놓고 30년 전 거를 가지고 왜 이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보험도 이 세상이 바뀌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는 것처럼 10년이나 20년 내외에서 조금씩 손보고 좋은 게 있다면은 저는 리모델링 전략의 첫 번째는 과거에 납입한 거를 최대한 활용하라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이 안 될 때는 바꾸시지만 바꿀 때 한 1, 20년 정도를 예측을 하시고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처럼 바꾸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손보험을 아까 아나운서님한테 제가 여쭤본 것처럼 한 달에 17만 원 못 내죠. 게다가 수입이 끊어진 60대, 70대에 한 달에 저더러 17만 원씩 내라고 이거 못 냅니다. 그럴 때는 실손을 버릴 시기가 언젠가는 와요. 그러면 70대에도 병원에만 가면 다 살려주거든요. 의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런데 실손보험을 버렸을 때 그럼 나는 뭘로? 그냥 돈 있으면 하시면 돼요. 실손보험을 버리고 난 이후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 보험에서 조금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혈관 조영술이나 CT, 그다음에 혈전용의 치료비 이런 특약들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한 15년 전에 심장마비로 병원에 갔더니 혈전용해제를 써야 된다고 저한테 막 그 보호자들한테 각서 쓰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 부작용 있다고. 이런 것들은 실비해서 굉장히 안 되는데 선택 항목인데 하실래요?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대장암 수술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안 되는데 1,200만 원이래요. 수술하시겠습니까? 이게 완치율이 높다고 하고 부작용이 없대요. 안 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특정 항목들에 대해서 보장을 보험료 안 비싸니까 지금처럼 명확하게 이런 것들을 골라서 넣으시면 좋고요. 다음 페이지 제가 PPT 준비한 거를 보여드리면 거기에도 실손보험을 버렸을 때 어떤 거를 갖고 계시면 좋으냐면 추간판 장애 수술이라든지 20대 수술, 상해 질병 수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실손보험을 70대, 80대, 90대에 가져가지 않으셔도 지금처럼 보이는 실손을 대체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은 실비를 가지고 가시는 게 1순위, 2순위는 통합보험 형태의 진단비, 3순위는 더 나이 먹었을 때 실비를 버렸을 때 가지고 가야 되는 이 특정 특약들과 수술비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이 보험 준비를 할 때 얼마나 저렴하게 할지는 이제 회사들을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로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리모델링 전략으로는 이 정도면 뭐 완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보험 준비 순서 노하우부터 또 사례와 해결책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사례를 좀 살펴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병도 좀 골라서 걸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보험은 최대한 좀 심플한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 해결책들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 해결책 이외에도 좀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그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아까 강의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거죠? 보험도 자산인데요. 아, 네. 아프면 여기서 보장을 받지만 혹시 하나도 해당이 안 되면 돈이 다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내가 낸 돈을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붙여서 받을 수 있는 요거까지 생각을 해보셔서 가족력이 아주 많은 사람은 순수 보장성도 괜찮으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가족력도 없고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걱정스러워서 보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장 금액을 좀 낮춰서라도 안수현 전문가님이 강의해 주신 것처럼 납입한 보험료보다 50%, 60%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을 선택하는 것도 두 번째 꿀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꿀팁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보험도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확률이 높은 질병을 좀 우선적으로 챙기고 또 그 뒤에 따라올 위험들을 차곡차곡 챙겨가신다면 완벽한 보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균형 잡힌 보험으로 든든함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이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혜롭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 시간은 가장 뜨거운 보험의 키워드에 관한 궁금증을 빠르게 해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 Q&A 시간인데요. 오늘의 검색어 지금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디케어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안수유 전문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케어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돈도 있고 다 있어. 하지만 정작 의사를 만날 수가 없다면 다 소용이 없겠죠. 우리가 큰 병원에 갈 때는 물론 큰 질병이 있을 때 큰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큰 병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예약 같은 경우 내가 원하는 의사를 예약하기 위해서 전화했더니 3개월 뒤에 예약이 되고 그러면 나는 당장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고 싶은데 3개월 뒤에 예약이 된다면 내 병 속도가 3개월 뒤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디케어 서비스를 준비한다면 간호사와 또 의사를 또 동반할 수 있는 간호사 동반 서비스도 있고요. 예약 서비스도 빨리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요. 대부분의 이런 큰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대 질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대 질환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을 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벼운 병 같은 경우는 동네에 병원을 이용하지만 암이라든지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큰 병원에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족에 하나 정도 메디케어 서비스를 준비하신다면 그리고 가족들 모두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족에 하나 정도는 꼭 메디케어 서비스를 준비하신다면 온 가족이 전부 다 질병에 대해서는 큰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큰 병에 걸렸을 때 의사 찾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메디케어 서비스 보험을 좀 들어놓으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 유사암이 줄어든다고 빨리 가입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통암과 유사암의 차이점 무엇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김영하 전문가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그 보험 용어 말고 쉽게 얘기를 하면 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위암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사암은 피부암 중에 이렇게 좀 작다거나 이 기타 피부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5mm 악성 흑색종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어렵네요. 그런 거 내지는 초기 갑상선 이런 것들 이렇게 이렇게 깊이 있게 뿌리 내리기 전에 암으로 가기 전을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발병 확률은 높지만 치료비가 많이 안 드는 것들을 유사암으로 해놨는데 암 환자는 다 똑같아요. 내가 여기 피부암 조금 걸렸다고 내가 작은 암이라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유사암은 이왕이면 많이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트렌드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보험회사마다 새로운 전략들을 또 자꾸 만들어가지고 유사암을 더 할 수 있도록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점 좀 다르긴 하지만 유사암을 많이 할 수 있다면 그 일반암보다는 유사암이 더 쉽게 많이 걸리니까 그쪽을 좀 중점적으로 하시는 거 저는 이 말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군요.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발병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많이 보장을 좀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암보험 고를 때 중요시해야 될 점과 우선순위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안수연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실게요. 네, 암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질병이 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암 하면 대부분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걸리는 질병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70대 분이 암보험 준비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아마 암 1,000만 원 준비하려면 아마 2만 원, 3만 원? 아니요, 한 5만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1,000만 원 받자고 5만 원 한 달에 내야 될까요?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은 연령 대비 보장 내용을 각각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내가 연령이 70대다 그러면 진단금보다는 항암 치료 위주로 준비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우리가 암의 진단을 받았다 하면 제일 먼저 우선시 되는 치료는 항암부터 하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하고 그리고 그 부위를 축소한 이후에 수술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만약 다른 동반 질환이 있다면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에 대비해서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만약 여성이나 남성에 따라서 준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암보험이 좀 빨리 찾아옵니다. 유방이나 갑상선, 적어도 40대, 50대 초반에 많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50대 이후, 60대 이런 나이부터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암보험 일찍 준비하는 게 맞죠. 하지만 여성과 남성이 준비하는 암보험의 종류는 다를 것이고요. 준비하는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비갱신, 물론 비갱신으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내 상황에 맞게 비갱신, 갱신 적절하게 섞어서 준비한다면 가성비가 높은 암보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가성비 높은 암보험 준비 관련 시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연령대별로 남녀별로 좀 다르게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모처럼 암에 대한 궁금증들 많이 남겨주셨네요. 또 다른 질문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암투병 중이셔서 걱정이 많이 된다라는 이 청년의 질문입니다. 암 진단금 말고도 다른 치료비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실게요. 네, 이런 니즈가 있으니까 아마 보험 개발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진단비 많이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진단비 말고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표적항암이라고 해서 암세포만 딱 표적을 해가지고 걔만 따라가서 죽이는 이런 네. 치료에 관련된 보험. 그리고 뭐 카티. 그리고 또 하나는 암으로 상급병원, 대학병원 같은 데 입원하면 하루에 뭐 몇십만 원, 40만 원, 20만 원 이런 거면은 예를 들어 한 열흘 정도만 입원해도 입원비를 400만 원 정도 받으면 이 진단비 대체가 되기 때문에 표적 항암이라든지 방사선, 그다음에 세기 조절, 카티, 그다음에 암 상급병원 입원, 암 수술 이런 것들은 진단비처럼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암 진단비 이외의 치료 관련된 특약들만 모아서 보험료 저렴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가서 이제 준비를 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는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표적 항암에 대해서 오늘 또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을 제공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